이번 시간에는 바닷속과 하늘 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들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예전에 있었던 해전을 재현한 모습인데 저렇게 예전에 바닷길을 다니다가 많은 보물을 실은 배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잖아요. 동아일보 사회부의 김동혁 기자 나오셨는데요. 저 장면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4월부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해역 수중 발굴 조사가 착수가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에 이제 발굴 조사가 끝나는데요. 4차 수중 발굴 조사이고요. 현재까지 그 유물이 121점이 출수가 됐고 청자가 76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바다 밑을 샅샅이 뒤지는 건데, 저분들은 의욕이 크군요. 거북선 가라앉은 것도 찾아내겠다는 뜻을 갖고 있나요? 예, 그런 정도의 이제 포부로 이제 계속 수중 발굴 조사를 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 밝혀진 그 명량대첩 해역 전체 조사 면적은 13만 7천 제곱미터로 7%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도자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릇도 있는데 저게 수백 년 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거의 보물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묻혀 있는 보물, 그러니까 수중 생태계, 수중 발굴 작업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박물관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또 굉장히 귀중한 물품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거 이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명을 저렇게 비추면서 찍어서 그렇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건져냈던 것들 이제 40년 됐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준비됐는데 신안선이라는 것이 중국서 쭉 일본까지 오가던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1975년에 한 어부가 이제 그 그물에 걸린 청자, 꽃병 등 어떤 도자기 이제 6점이 이제 걸려 올라오면서 그때 이후에 그 이듬해인 76년에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요. 신안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신안 앞바다에 이제 침몰한 배를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안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침몰한 걸로 추정되는 시점이 1323년이면 고려 말기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배인데요. 중국 저장성에서 이제 일본 하카타항으로 가던 이제 거대 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서 이제 침몰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신안선이 복원은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얼마나 형체를 원상태를 유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목포 국립해양문화연구소를 직접 찾아서 그 복원했던 신안선의 모습을 촬영해 왔습니다. 자, 이제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복원해서 전시 중인 신안선의 모습인데요. 최대 길이가 이제 34m고 폭은 11m, 중량이 260톤급에 이르는 굉장히 초대형 선박입니다. 이제 발굴 당시 40%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개펄에 이제 파묻혀 있었던 덕분에 보존이 상대적으로 이제 완벽한 상태에 이제 가까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보물선을 우리가 발굴하겠다면서 회사도 설립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 조작 사건도 벌어지고 이 신안 앞바다에 감춰진 보물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지금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어떤 느낌일지 저렇게 이 신안 지역의 모습, 저 바다 어디엔가 우리가 알지 못한 보물이 그득 담긴 배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이제 배들이 이제 신안선 제외하고 마도 4호선까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어떤 무역선들이 수장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가 발굴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보물들 그리고 역사적 사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나씩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갯벌 밑에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1300년대라는 추정치가 맞다면 600년도 더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거북선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 개발단의 희망이 있던데 꼭 그게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닷속 얘기를 떠나서 하늘 위로 가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어제죠? 네, 어제요. 그 충남 계룡대 비상 활주로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드론 지금 300대가 동시에 지금 하늘에 떠 있는데요. 이게 기네스북에 도전을 한 겁니다. 이제 드론 300대가 동시에 3분 이상 정지 비행을 하는 그런 기네스북 도전을 했는데요. 정지 비행이라는 게 뭔가요? 딱 멈춰서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드론이라는 게 계속 이동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중에서 정지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정지 비행 상태로 3분 이상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300대 이상이 그런 3분 이상 정지 비행을 하는 그런 기네스북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원래 무선으로 하니까 주파수라는 게 하나씩 배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300대가 동시에 하면 간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고가 있을 법한데 성공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계룡되어 있는 비상 활주로의 모습인데 어제 있었던 저 행사거든요. 그런데 눈에 익은 분이 사회를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회를 그 이승기 씨가 지금 봤는데요. 지금 이승기 씨는 이제 그 올해 2월에 입대해가지고 지금 그 특전사에서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그 이번에 큰 행사를 앞두고 이제 큰 행사에서 사회를 봤습니다. 이승기 씨, 제가 아는 그 이승기 씨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수 겸 연기자죠. 예, 이승기 네. 씨가 올해 10월 제대 예정인데 특전사로 이제 그 입대를 했고요. 그리고 네. 지금 보고 계신 분은 이제 그 동방신기의 그 멤버죠. 동방신기 멤버인 윤호인데 그 본명은 정윤호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같이 이제 이번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했는데 지금 26기계화 보병사단 군악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큰 행사를 맞아서 이승기 씨와 함께 현역 군인으로서 행사에 참여를 했고 네. 또 이게 그 전야제에서 아주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그런 순서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해외 중국과 일본 팬까지 함께하는 700명 이상이 함께하는 그런 큰 인기를 누린 그런 행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것인데 300대의 드론을 동시에 정지 비행을 시켜서 기네스북에 등재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제 뭐 사회 곳곳에 저렇게 드론이 쓰이기 때문에 이 나르는 비행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계룡대 영상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